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2018 세계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새로운 선교 전략을 모색하며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행객 1인당 $30 안팎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관광세는 뉴질랜드 내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앨범 예수의 바람을 낸 CCM계의 대부 김명식 씨가 지난달 같은 제목으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능력의 바람을 노래한 이번 콘서트는 공연이 끝난 후 자유롭게 관람료를 지불하는 감동 후불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의 절망을 이긴 1%의 희망. 러시아 월드컵에서 가장 큰 이변으로 남을 한국과 독일의 경기는 그야말로 1%의 가능성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는데요.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됐습니다. 비록 16강은 탈락했어도 후회가 없는 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데요. 1%가 안 되는 가능성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99%의 소망이 그리고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예수계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미래선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18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선교회 김창곤 이사장은 개교의 중심에 치우친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 선교 현장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보린 기자입니다. 전 세계 98개국 2,525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예장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GMS 2018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적 선교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GMS 김찬곤 이사장은 현재 한국교회 선교는 개교회 중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교파를 초월한 협력된 선교 방안을 기반으로 선교지에서 다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선교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개교단 중심의 선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느냐. 단순히 그곳에서 우리가 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 미션 플랜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 전환이 이 선교대회에 있는 중요한 초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김 이사장은 또 500만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을 위한 선교 방안 마련이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특별히 통일 시대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전략을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지 브릿지를 주제로 열린 2018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의 사역자들은 3박 4일간의 일정을 통해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연결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올해는 한국 구세군이 사역을 시작한 지 1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구세군 최고 지도자 안드레 콕스 대장은 북한을 도울 모든 준비가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을 찾은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은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큰 희망을 느낀다며 북한을 돕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구세군의 지원을 동원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제구세군이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요구르트 공장 기계를 설치할 때 북한을 2번 방문하기도 한 그는 전쟁 전에는 남한보다 북한에서 구세군이 더 많이 활동했었다며 모든 것이 즉각 변하지는 않겠지만 좋은 의도로 대화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But I know that if the opportunity ever came, the International Salvation Army would make Korea the center of the world. We would be ready to mobilize as much as we can, both here in Korea but worldwide, to support whatever we could do.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유럽에 들어왔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로 남는데 그들은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거나 현대판 노예로 살아간다며 의료 혜택과 재정 지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교회가 정치권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영국 감리교 목사 윌리엄 부스가 1864년 런던의 빈민가에서 창립한 교단 중 하나입니다. 빨간 자선 냄비로 잘 알려진 한국 구세군은 1908년 영국 선교사 로버트 호가드 사관이 서울에 교회를 세우면서 시작됐으며 전국에 200여 개 교회와 2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110주년을 맞아 연합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동시에 국내 교계 지도자들의 만남을 가졌으며 몽골과 캄보디아 등 선교지를 탐방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지난 20일 2018 대학 기본역량 1단계 진단평가에는 전국 86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0여 개 기독교 대학들이 예비자율 개선 대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대학들은 2단계 진단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 여건과 운영의 건전성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진단해본 이번 1단계 평가에서는 각각 평가 대상의 64% 수준인 일반대 187곳 중 120곳, 전문대 136곳 중 87곳이 예비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중 연세대 서울 캠퍼스와 숭실대, 명지대와 백석대 등 전국 기독교 대학 중 40여 곳이 예비 자율 개선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평가받았던 나사렛 대학교는 이번 진단에 자율 개선 대학으로 재평가되면서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 없이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대학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수 기독교 재단 대학이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한 기독교 대학 중 주로 지방에 위치한 17개 대학은 내달 진행될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에 포함돼 대학 운영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종교 예체능 계열과 현재 완성 뒤 2년 미만 대학 등 애초 평가 제외 대학으로 분류된 27개 대학을 평가 대상에 넣은 뒤 이들 전부를 하위 40% 대학으로 분류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 제외 대학들이 하위 40% 자리를 메우면서 기존 평가 대상 대학 상당수가 자율 개선 대학으로 살아남아 올바른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재단 대학들도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신학대와 예술대학이 많은 일부 기독교 사학의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에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교회가 아프리카에 세운 최초의 의과대학 MMC 명성의과대학이 최첨단 시설의 기숙사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올 8월이면 첫 졸업생 배출이라는 겹경사도 맞게 됩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자리 잡은 MMC 명성의과대학에서 기숙사와 도서관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 인사들과 아프리카 교계 지도자들,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전날 진행된 전야제와 감사 예배를 통해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설립자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를 비롯해 한국교회 관계자도 참석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숙사는 27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규모로 형편이 어렵거나 원거리에서 위험한 통학을 해야 했던 예비 의료인들의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3층 규모로 지어진 도서관은 장서 20여만 권을 소장할 수 있는 서가와 열람실, 스터디룸 등을 갖췄습니다. 2012년 9월 23명의 신입생으로 문을 연 MMC 명성의과대학은 유수의 교수진, 최첨단 강의실과 실험 실습실 등을 갖춰 현재는 에티오피아 국립대학인 라이온 의과대학을 능가할 정도로 우수한 국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5년 반의 학제 시스템을 갖추고 6개 모듈 통합과정과 3년 반의 임상실습으로 이뤄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같은 컴파운드 내에 위치하며 예비 의료인들에게 살아있는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MCM 명성기독병원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만들고 최초로 신경외과를 개설했으며 아프리카 병원 최초로 샴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하는 등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지 대통령은 물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유엔 주요 인물들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을 때 응급 대기병원으로 지정할 만큼 최고의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있는 명성의대. 아프리카인들의 상처 입은 몸을 고칠 뿐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고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 선교기관으로 우뚝 설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고 3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6천 원에 해당하는 관광세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뉴질랜드 현지 계신 이근택 선교사님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세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내년 하반기부터 뉴질랜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뉴질랜드 달러 25불에서 35불 정도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고자 하는 관광세는 1년 이내의 비자를 신청한 방문자들에게 부과되고 일반 비자를 신청하거나 전자비자를 신청한 호주와 남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5,700만 불에서 8천만 불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으로 여행자 시설 확충과 자연보호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여행객들이 많아서 뉴질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만을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건가요? 켈빈 데이비스 장관은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뉴질랜드 관광을 위하여 방문하는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제공되는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관광 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화장실로부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여행객의 편리를 위한 제반 기간 시설이 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광세를 실시하면 당장 내년 9월부터 곧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관광객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문점에 대해 유지니 세이지 환경보호 장관은 관광객 숫자가 오는 2025년까지 연간 510만 명 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였고, 이연 리스 갤러웨이 이민장관은 관광세 도입으로 비자 신청 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뉴질랜드를 방문하거나 또 이곳에서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라며 호주, 영국, 캐나다 등과 비교하여 경쟁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2017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를 방문한 방문자 수는 373만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런 관광세는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제도죠? 가장 최근에 관광세를 적용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인데요.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는 2017년 9월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묵는 호텔과 모텔 등 숙박시설에 방 하나당 하룻밤에 10링깃, 하나로 따지면 약 2,6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도 이미 숙박비의 5%가 숙박세로 징수되고 있고 그 외 여러 도시에서도 호텔 비용에 여행세, 관광세 혹은 숙박세라는 이름으로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2002년 10월부터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고 미국도 2010년 3월부터 EASTA를 통해 1인당 10불의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황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이 이미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환경 오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뉴질랜드의 관광세 징수 정책이 잘 실행되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뉴질랜드를 찾는 수많은 여행객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여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말씀이나 찬양을 통해서도 그런 변화를 체험하곤 하는데요. 최근 콘서트를 가진 찬양 사역자 김명식 씨 또한 자신의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바람을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 김명식 씨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김명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이 딱 그 음반 발표 기념 공연은 아니었는데 음반 발표하는 타이밍하고 딱 맞았죠. 네, 그래서 공연 당일날 음반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래서 공연 음반 제목하고 같은 제목으로 예수의 바람이란 제목으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전 어느 날 새벽에 앉아있다가 예수의 바람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써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한참을 쳐다봤는데 그리고 가사를 좀 쓰기 시작했죠. 예수의 바람, 생명의 바람, 능력의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자리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그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가사까지를 딱 썼는데 이제 곡을 못 써서 계속 이제 하다가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이제 기도회 중에 곡을 썼죠. 그러고 있었는데 세월호 1주년 정도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 이럴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위로하고 싶고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좀 소망의 얘기들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공연을 했었죠. 홍대에서. 그때 정말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공연을 진행을 했었고 근데 그때 이제 공연을 하면서 그 신곡들을 쓰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그때 발표했던 공연 노래들 위주로 이렇게 모아서 계속 음반 작업을 준비했고 이제 그게 이제 3년 걸려서 이번에 음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때도 석가탄신일에 공연을 했고 이번에도 석가탄신일에 공연을 딱 하게 됐죠. 네. 예전에 미국에 키스 그린이라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음반을 만들고 자유가격제를 처음 실시했었어요. 그 취지는 뭐냐면 누군가 나의 음악을 듣는데 재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가능한 만큼 재정을 내고 가라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반발도 되게 심했죠. 근데 저도 이제 공연 집회 때 이제 음반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선물로 드리고 자유롭게 헌금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공연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공연은 얼마짜리 이게 저는 좀 불편하고 사람들이 올 때 그 재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자유롭게 오고 그리고 와서 공연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대가를 치르면 좋겠다. 뭐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그냥 비치지 않고 끝나면 되게 성공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번 뭐 감사하게 딱 감당할 정도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 보면 책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어느 날 제주도 살 때인데 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그런 구절이 떠올랐어요. 내가 깨닫기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꿈이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또 어떻게 살겠다 막 다짐하고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아이들이 클 때 굳이 그 아이가 뭔가를 막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만도 부모는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어떤 걸 이루어내고 뭐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꿈이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죠. 제가 가장 저답게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쓴 노래가, 내가 선택한 노래가 누군가의 가슴에 심겨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더불어 가는 노래가 돼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1집 낼 때 자켓에 그렇게 썼어요. 이 음반을 듣는 한 분 한 분과 밤을 지새며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때 제가 항상 생상을 했어요. 한 20,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노래를 듣고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노래가 자신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됐는지 얘기하는 걸 듣고 싶다. 근데 지금 20여 년 지났잖아요. 이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에 특히 작년에 김명식 다시 부르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와서 해줬어요. 내가 자살하고 싶었을 때, 이건 뭐 전부터 들었던 얘기지만 자살하고 싶었을 때 그 노래가 힘이 됐다. 내 부모님이 아버지가 떠나던 무렵에 그 노래가 나를 지켜줬다. 나의 실명의 위기에 그 노래를 듣고 살았다. 그 덕분에 내가 견딜 수 있었다. 내 이혼의 위기에, 이혼하던 아픔의 시간에. 아무튼 이런 식의 얘기들. 누군가가 가져오는 내 손을 떠난 작은 노래가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얘기해주는 그 스토리가 저한테는 20여 년 전부터 꿈꾸던 일이었고 이제 그 열매들을 만나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생명의 바람, 예수의 바람, 능력의 바람, 세계 열방에 불어 오소서. 이 음반을 듣는 분들의 가슴 속으로 예수의 바람이,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흘러들어가서 그 암울한 먹구름들을 몰아내고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꿈꾸게 하고 생명을 꿈꾸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청와대가 새 경제팀을 꾸리고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체를 맥은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